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하루 만에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저께 제가 HLB 좀 약간 길게 설명드리느라고 HLB 생명과학을 말씀을 못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HLB 생명과학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HLB 생명과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헤파셈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벨기에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회사 프리메사라가 있습니다. 네, 얘네가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보스턴에서 열리는 미국 간학회, 간이요, 몸에 있는 간학회에서 급만성, 그러니까 급성 만성이죠. 간부전,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간부전, 급만성 간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헤파스템의 유럽 임상 2A에 대한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부전이 뭐냐면 간염이 오래 지속돼서 간이 딱딱해지는 증세인데요. 그러니까 간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간염이 오래돼서요. 간염변증, 간이 딱딱해지는 것이 함께 나타나면서 간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합성, 다음에 해독 기능이 저하되어 결국 간성 혼수를 유발시키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니까 간염도 있고 간이 딱딱해져서 간에서 단백질 합성도 못하고 해독 기능이 없어져가지고 결국 혼수 상태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무서운 병이죠. 네, 일반적으로 간부전에 걸리면 체내에서 생성되는 암모니아, 독성이죠. 암모니아가 걸러지지 못해서 뇌로 전달되거든요. 요게 간성 혼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파셈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헤파셈 여기 써놨네요. 인체 간세포를 특정 배양 조건 하에서 장기간 배양하여 제조한 간줄기세포로 다양한 간질환 치료에 사용되고 간의 섬유화, 간이 딱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간의 섬유화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헤파셈은 급만성 간부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로 유일하게 개발되는 세포 치료제로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의미가 있겠죠. 헤파셈은 일단 간부전, 좀 전에 설명드린 간부전이요. 간성 혼수를 유발시킬 수 있는 병이요.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로는 유일하게 개발되고 있는 세포 치료제, 세포 치료제로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 게 일단 첫 번째 의미가 있겠고요. 이제 이 헤파스템도 역시 보면 대상이 되는 요소회로 이상증이 있어요. 이게 희귀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 이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출시까지 빠른 절차, 신속 절차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파셈을 좀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상 결과를 살펴보면요, 간 기능이 개선되고요, 그리고 전신의 염증이 개선되고 빌리루빈 수치가 개선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리루빈 수치가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황달 수치거든요. 간세포에서 빌리루빈 대사에 장애가 생겨 십이지장으로 배출되지 못했을 시 피부 또는 눈동자가 노랗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변에 술 많이 먹어서 간이 안 좋은가 봐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래 너 얼굴이 누렇게 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이 노랗게 되고 그다음에 피부가 약간 노란 거 이걸 이제 빌리루빈 수치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개선되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HLB 생명과학 자회사 라이프리버가 한국 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보스턴에서 열리는 미국 간학회에서 좋은 얘기가 들리면 당연히 우리 HLB 생명과학, 더 나가서 HLB 사용자한테 모두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살펴보면은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HLB도 그렇고 애생도 그렇고 다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 있어서 주가는 약간 실수는 있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정말 긍정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어제 비슷한 것 같아요. HLB 생명과학, 그 다음에 HLB 파워 셋 다 삼형제 모두, 넥사는 좀 빼고요. 넥스트 사이언스는 좀 제외하고 LB 삼형제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요. 결국은 뭐냐면 L생도 그렇고 LB도 그렇고 파워도 그렇고 결국은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LB 같은 경우는 쌍바닥을 만들면서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 거고, L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간 조정되면서 여기로 돌파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를 다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AB 같은 경우는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얘도 결국은 비슷해요. 결국은 얘도 이렇게 돌파가 돼줘야 돼요. 여기 박스권을 돌파가 돼줘야 시세 분출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엘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들 좀 보시면 약간 좀 특이한 게 LB는 쌍바닥 형태를 만들고 있고 L생은 약간 옆으로 좀 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얘는 약간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좀 더 심하게 급하게 좀 내려가면서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결국은 다들 이렇게 똑같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셋 다 모양이 약간씩은 틀려요. 근데 크게 보시면 요걸 다 이렇게 돌파해 줘야 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고요. 그래서 L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저께 HLB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예를 보여드렸어요. 여기서 수급 조정을 하면서 거래가 터지고 윗꼬리가 달리고 그 다음에 막 가볍게 물량을 흡수하면 이렇게 곧장 올릴 수 있는 경우, 아니면 그러면서 약간 옆으로 조정하면서 재차 시세가 분출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A생도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면 기간 조정은 불가피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얘를 말씀을 드렸죠. 셀트리온 제약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셀트리온 제약 요거를 없애요. 그냥 요거를 없애고 요걸 이렇게 붙이면 딱 지금 L생의 모습이에요. L생도 그러면 이게 이제 1차 파동이 된 거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나름 첫 번째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돌리면서 재차 시세 분출이 나오려고 했는데 거래가 좀 부족했어요. 여기 있는 매물을 다 소화하고 재차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거래가 좀 약해서 좀 아쉬웠고, 재차 못하니까 쌍바닥을 만들면서 쌍바닥이 무너지니 역헤드인 숄더가 되면서 약간 의미가 있네요. 이거는 윗꼬리가 의미가 있네요. 게다가 거래도 붙었고 의미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올리려고 했는데 뭐 특별한 반응 없이 그냥 전반적으로 기간 조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네요. 박스권 돌파하려고 하면서 기간 조정 거치고 거래가 붙은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첫 번째 시도네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하루 정도는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비실하고 재차 상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 거래까지 붙었어요. 괜찮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수 타임이 첫 번째는 이때예요. 이때가 맞아요. 기간 조정을 한 달 반 정도 걸치면서 역헤드인 숄더를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역헤드인 숄더를 만들어 놨고 박스권 돌파하면서 거래가 붙은 거, 이거는 매수 타이밍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루 쉬는 거 상관없고 그 다음 이틀도 쉬었는데 뭐 5일선에서 쉬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다시 양봉이 나온다면 재차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나와줬어요. 또 나름 거래까지 붙으면서 이건 콜이 맞아요. 근데 이게 좀 더 높은, 어저께 차트 많이 보여줬죠. 박스권 돌파한 다음에 샛별이, 그리고 대량 거래 나오는 거 어느 정도 조금 아쉬워요. 이거 완전한 대량 거래라고 보기도 뭐 아쉽고, 그리고 좀 더 위에서 놀았다면 쉽게 말해서 이걸 완전히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샛별이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좀 애매한 모습이에요. 지금 종가상 다시 5일선 위에는 있으나 완전 대량 거래도 안 나왔고, 이걸 완전히 돌파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또 시도 중에 그냥 물량 테스트로 봐야 되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만약에 이 당시에 샀으면 홀딩이 맞고요. 그리고 좀 더 다시 이건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페이크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날도 뭐 거래 하루 쉬면서 애매모호한 모습, 이게 돌파도 아닌, 그렇다고 하락도 아닌 그냥 옆으로 쉬는 모습, 애매한 모습이 나와주다가 다시 장악 패턴이 나왔죠. 그러면은 1차, 2차 매수 가능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페이크였다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상승으로 돌리기 전에 이틀 페이크 하는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파동을 보여줬어요. 보시면 그래서 L생도 첫 번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는요. L생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는 이렇게 급하게 바닥서부터 뭐 2만원 안 되는 가격부터 한 7만원까지 급하게 상승을 한 다음에 한 달 반 정도 기간 조정 거치고 시세가 분출이 나왔어요. 이렇게 시세 분출이 나왔어요. 다음 두 번째 가능한 거,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JW.
크게 보시면 JW 중해제약 이 당시 때 모습이랑 물론 L생은 지금 좀 더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더 내려가는 하방의 힘이 좀 더 큰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지지가 확실했죠. 이 당시 때 지지가 확실했던 모습. 그리고 급등을 한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기간 조정까지 거치면서 좀 비슷한 수급은 보이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얘가 약간 좀 더 나은 수급이긴 해요. 들떨어졌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하는데 5일선 한 번, 2번 정도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처음으로 5일선 돌파를 성공을 했어요. 돌파에 성공을 하고 다른 거래가 붙으면서 여기 매물을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리고 나름 뭐 이거를 쌍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글쎄 제가 보기엔 구태여 뭐 만들려고 하면 이게 뭐 쌍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거 그냥 하루 정도 쉬어가는 거, 하루 정도 여기에 대한 이렇게 왜 제가 잘 말씀드리는 단기 수급 재조정이라고 올라가려고 했으나 그냥 잠깐 하루 정도 더 쉬고 그런 모습. 그리고 밑에서 물량을 누가 끌어오면서 재차 상승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어찌되었건 지지는 확실해 보이는 모습. 그러면서 나름 거래가 조금 붙으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얘는 지금 기간 조정이 확실히 되지 않았고 여기 보시면 요 당시 때도 보시면 대량 거래는 안 나왔어요. 이 거래 자체가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올릴 때 대량 거래는 안 나왔어요. 근데 어저께는 보여드렸을 때 이화공룡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물량 테스트를 제대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박스권 돌파할 때 이 박스권 돌파할 때 적은 거래량으로 돌파에 성공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량 거래가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충분히 물량 흡수를 못했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나와줘서 이런 파동이 연결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상승 중간에 흔들기,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한 것 같습니다. 대량 거래 나오고 그 다음날 상승 중에 흔들기, 꼬리장악, 게다가 거래까지 없고요. 그 다음날 나름 또 파동, 그리고 또 꼬리장악, 나름 파동.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장대양봉 2개 정도가 거의 꼭지 시그널이에요. 이런 파동이 나와줬고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얘도 좀 비슷합니다. 어찌되었건 하이트진로 홀딩스도 이 당시 때 한번 치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기간 조정 거치고 이런 파동이 나왔죠. 이런 파동, 큰 파동이 나오고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제가 보기엔 지금 A생이랑 좀 비슷한 그런 수급인 것 같아요. 5일선 밑에서 요 정도 모습 정도 되겠네요. 5일선 밑에서 5일선을 돌파를 하려고 시도하는, 그리고 내려가던 5일선이 처음으로 옆으로 이렇게 눕게 되는 그런 캔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일단 많이 줄었잖아요. 많이 줄면서 일단 이 하락에 대한 압력을 좀 쉬게끔 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하락을 좀 멈출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차 수급 재정비가 되면서 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죠? 요런 게 이제 유유 보면 얘도 이게 첫 번째고, 왜 그날 3번 말씀드리면서 여기 장대항목 나오면 결국은 똑같은 거다, 얘네들이 원하는 물량 흡수에 대한 똑같은 모습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슷한 패턴인 것 같아요. 그거랑 보니까 얘는 3범이 나오지 않고 대신 대량 거래가 나왔네요.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여기 물량을 흡수를 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제가 보기엔 전초예요. 이렇게 재차 N자로 돌리려면은 여기서 물량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고, 게다가 그 어느 누구도 이런 물량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봤더니 의미 없이 하루 정도 쉬고 있고요. 의미 없이 하루 쉬고 있고, 대신 얘도 거래는 이렇게 쉴 때보다 이 당시 때보다는 거래가 많이 나왔어요. 이 당시 때보다.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압력이 줄어들고 옆으로 길 때보다는 거래가 많이 나왔어요. 그 의미는 어느 누군가가 물량을 어느 정도 흡수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차트상으로 보시면 여기 물량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손절 물량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봤더니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재차 상승으로 돌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한 번 더 여기 공간이 있겠죠? 이 공간을 더 돌파를 해줘야지 급히 올라갈 수 있겠죠? 봤더니 이제는 거래 없이 박스권을 돌파했어요. 거래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미 이 당시 때 한번 다들 물량을 흡수를 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 당시 때 한번 물량을 흡수해갔고, 그리고
어저께 마지막 남은 물량을 다 흡수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박스를 돌파할 때 대량 거래가 붙는 게 정석인데 얘 같은 경우는 거래가 한 3분의 1 정도도 안 되면서 쉽게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박스를 돌파하다 보니까 약간 변형이 나왔죠. 상승 중에 흔들기, 그 와중에 꼬리 장악, 재차 상승, 이런 패턴도 나왔어요. 그래서 애생을 크게 보시면 글쎄요, 아직 5일선을 완벽하게 회복은 하지 못했거든요. 일단 재차 상승하려면 좀 거래가 한번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5일선 위에서 뭐 뚫어주는 이렇게 윗골이 달린 양봉 정도가, 그러면서 거래가 붙는, 여기 물량을 테스트해보는, 이렇게 곧장 올리려면 그런 게 일단 먼저일 것 같아요. 예생도. 아니면 진짜 초대량 거래 붙어가지고 장대 연봉이 나오던가, 그래서 N장으로 완전히 돌릴 수 있던가, 예, 그게 지금 우선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거는 L생도 마찬가지고요, LB도 마찬가지고 L파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어저께 구태여 L생이랑 L파를 제가 구태여 언급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언급을 안 드렸던 거였습니다. 자, 어쨌든 L생에 대해서 앞으로 이어질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예측을 해봤는데, 기간 조정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근데 L생도 보시면 거의 한 달 정도, 아직 한 달은 안 됐으나 거의 한 달 정도 지금 기간 조정이 거의 마무리돼가는 단계로 보여지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와중에 뭐 더 급하게 올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량 거래 붙으면서 윗꼬리 정도 나오면 물량 테스트 해보고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수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기간 조정 조금만 더 하면 아까 셀제처럼, 셀트리온 제약처럼 그런 모습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떻게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